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도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인데요. 오늘 아주 어렵게 한 분 모셨습니다. 미인이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사업가이십니다.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님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죠. 또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신데요. 보이네스라고 그랬죠? 보이스네스. 그래서, 일단 오늘 난청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청, 그다음에 네. 보청기, 그리고 난청인 환자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보청기 재활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가 의외로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과거에 난청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토벤이죠. 베토벤이 시필리스를 앓으면서 신경 가능성 난청이 생겨서 나중에 마지막 교향곡 9번을 지을 때는 완전히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곡했다. 다 알고 계시죠. 또 유명한 분 누굴까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전직 레이건인데 두 번째 이제 연임을 할 때는 이미 귀에 보청기를 끼고 대통령 일을 했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죠. 노사연이 커밍아웃을 몇 년 전에 하셨었어요. 보청기를 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부터 또 옆에 있는 연예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난청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로널드 레이건하고 노사연 씨는 우리 스타키 보청기를 끼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제가 또 노사연 씨는 직접 보청기도 피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청력의 재활에 뭐가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에는 일단 귓바퀴가 있죠. 귓바퀴는 바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귀의 모든 구조는 소리를 증폭시키고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려고 다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귓바퀴에서 작은 공간인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자극을 하게 되고 그 고막 자극이 된 그 자극이 이소골, 세 개의 이소골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달팽이관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고요. 이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깥에서 막 흔들어대면 안에 물이 흔들리면서 물결이 일어나겠죠. 그 물결이 하나의 파동이 돼서 그것이 청각세포들을 자극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전기 신호들이 만들어지면서 청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 소리가 뇌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바깥에서 달팽이관, 청신경, 뇌라는 곳까지 도달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봅니다. 귀가 듣는 걸까요? 뇌가 듣는 걸까요? 소리는 뇌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귀는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과 뇌 기능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바깥에서부터 뇌까지 이 어느 곳이든 문제가 생기거나 퇴행이 오거나 신경이 짧아지거나 이소골이 망가지거나 고막이 구멍이 나거나 이 과정에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난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 뇌와 뇌의 기능과 가장 관계가 깊은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우리 몸이 쇠퇴해 가면서 뇌의 기능도 청신경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생기는 청력 감소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게 노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일어난다기보다는 양쪽에 다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대부분 우리가 얼굴이 늙으면 이제 주름도 생기고 근육의 힘도 빠지고 그런 것처럼 말초뿐만 아니라 중추 청각 쪽, 그러니까 뇌 기능도 같이 떨어지고 청각, 청력, 청신경, 청각세포 이런 것들도 같이 기능이 떨어지는 말초와 중추 청각 기능의 기능 저하가 동시에 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리의 역치, 그러니까 소리를 얼마나 작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느냐 그 능력도 떨어지지만 얼마나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어음 명료도 또한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시죠. 들리긴 들리는데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너무 소리가 작으니까 크게 말해봐 라고 했는데 크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그거와 관련된 행동장애들, 즉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시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시고 소외되시고 이런 게 심해지면서 노인성 우울증도 같이 동반되게 되시고요. 이런 것이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치매의 위험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 난청과 치매가 얼마나 관계가 많을까요? 라는 이제 스터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로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다. 중등도는 3배, 고도는 5배까지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초록색이 더 많은 뇌는 정상 뇌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은 난청이 오래된 사람의 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난청 잘 못 듣는 것 때문에 뇌 기능이 저렇게 떨어지고 뇌가 위축이 되고 쪼그라드느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IQ, 뇌는 오감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성숙되고 이제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 오감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또 후각 요 중에서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청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우리 몸의 섬알이다 그런 10분의 9가 눈이다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눈 시력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물건이 우리 눈을 통해서 후두 옆에 딱 찍혀서 보일 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를 볼 때 사과가 둥글고 색깔은 어떻고 빛이 어떻고 어디에 꼭지가 있고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냥 보면 이건 사과야 라고 직관적으로 보는 걸로 알게 되시는 것처럼 시각은 후두 옆에 그냥 사진 찍히듯이 찍히게 되어서 주로 후두 옆 뇌 뒷부분이 어느 한 부분만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청각을 들어보죠. 청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각의 기능이 들어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중뇌를 통해서 대뇌까지 가는데 중뇌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오른쪽과 왼쪽에서 동시에 소리가 들어와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절로 중뇌에서 왼쪽에 오는 소리를 억압을 해버립니다. 이런 거 자동으로 일어나요. 또 우리가 카페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하고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속삭이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붕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토바이 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안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에 뇌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귀 앞에 90도에 있는 소리는 증폭을 시켜주고 뒤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는 또 억압을 시켜서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와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중뇌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정말 많은 일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대뇌까지 갔어요. 그래서 언어 중추에서 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중국말을 하고 있는지, 영어를 하는지, 한국말을 하는지 듣고 이해하게 해주죠. 이해해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사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또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 그 기억할 때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 단어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굉장히 편하고 많이 사용한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기억 중추로 아미그달라는 기억 중추를 또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 중추까지 가고요. 기억을 하고 나면 그게 끝이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친구를 만나서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하고 엄마한테 그거를 만약에 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수준에 맞춰서 또는 우리 작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사고를 다시 내 언어로 바꿔서 또 사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는 말하는 중추를 이용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전두엽, 전전두엽, 측두엽,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중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위를 우리가 듣고 말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플러스 음성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 할 때랑 안녕 할 때랑 언어는 똑같은 안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굉장히 반가워서 누구는 별로 반갑지 않아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죠. 언어에는 감정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 중추까지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활발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액티비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결국에 뇌의 전체적인 단순하게 언어 중추 쪽의 문제가 아니라 중뇌부터 대뇌까지 또 사고를 하는 견두역까지 전반적으로 뇌의 모든 곳에 위축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럼 청각 훈련을 해주면 좋아지는 게 있나? 하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청성 유발, 즉 청각세포가 얼마나 소리에 잘 반응하는지를 훈련 전후를 비교를 해봐도 수행 능력이 좋아지는 논문들이 있었고요. 또한 청록 훈련을 한 분과 안 한 분의 인지 능력을 한번 봤어요. 단순하게 청각뿐만 아니라 인지도 좋아지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력으로 잘 듣게 되면 사고가 좋아진다. 왜?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을까? 네.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인지 능력이 차이 또한 더 좋아졌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록 그러니까 청록 훈련을 한 후, 전과 후, 그다음에 이것이 후에도 유지가 되나? 훈련하고 바로만 조금만 좋아지고 3개월, 6개월 뒤에는 혹시 나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인지 영역의 총 능력이 증가했고 그게 6개월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논문 또한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시작한 스타트업 보이노시스 회사에서 최근에 하하라는 앱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은 이미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하하라는 거는 뭐에 약자냐면 다시 듣고 hear again, 다시 한번 치유된다, heal again이라는 말의 약자로 여러분들 인생에 더 많은 웃음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잘 듣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하시라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 하하로 만든 청각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집에서 다운받으셔서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프로그램이고요. 여러 항목의 콘텐츠들이 함께 구성이 돼서 하루에 15분씩 아침, 저녁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훈련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들리는 단어를 듣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단어 확인 훈련, 또 문장을 듣고 그 문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장 확인 훈련, 그 다음에 문장을 듣고 나서 그 문장과 관련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문장 이해 훈련이 있고요. 또 가장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뇌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내에서 하는 일. 시끄러운 환경에서 말소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 대화의 흐름을 잘 이어가게 해주는 이 소음 속 대화 훈련에 관련된 훈련 컨텐츠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저희가 재밌게 만들었고요. 지금 제 환자분들이 먼저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계신데 아주 재미있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뇌는 곧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 열심히 골창을 착용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하하라는 디지털 훈련 치료제를 통해서 정말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 하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난청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 난청뿐만 아니라 네네. 제 환자 중에는 두 분이 계세요. 청력을 거의 정상이신데 특정 상황에서만,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만 전혀 못 들으시거나 네네네. 어느 한쪽만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음이 많이 들리면 반대쪽 귀에 사용을 잘 못하시는 네네. 이렇게 아주 비특이적인 환자 케이스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좀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소리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언어를 통해서 많이 지식을 이제 전달하시다 보니까 어떤 대화든 어떤 문장 속에서든 중요한 대화와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디지털 프로그램이라서 임상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난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누가 됐든 어느 사람이 됐든 소환경에서 듣는 게 어렵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있을 때 이렇게 소리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 포함해서 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네, 그런 경우 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인지력이 떨어졌을 때 그럼 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되게 치매 초기 환자들 보면은 뭐 미술 치료도 하고 그럼 이건 또 언어로 치료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근육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네네. 플랜을 계획을 짜셔야 되고 또 소근육을 움직이시는 거고 하셔서 하지만
사실 아주 인지장애 초기인 분들은 청각을 통해서 재활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의학적으로 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네. 명확하게 그 증거를 가지고 밝혀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치매 환자들의 가장 위험 요소,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난청일까를 거꾸로 되짚어 보시면 네. 결국에는 가장 그 위험한 요소인 난청으로 인해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 소리로 인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자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준다면 거꾸로 그거를 가장 위험한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네.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앱 서비스는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 지금 아직은 네, 앱이, 지금은 아직은 네. 임상 연구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병원이나 또는 네. 이제 다른 저희에게 내년쯤에는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이비인후과 그래요? 교수님들한테는 네,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정도는 아마 연구에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인증받아서 정식으로 출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의사의 처방 없이 네. 그러면은 어플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인공지능이 저절로 매일매일 청력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재활치료를 잘했는지 점수화를 해서 그 점수하고 또 청력 검사 매일 하는 청력 검사를 기반으로 그 환자분들에게 개인형 맞춤형 가장 좋은 치료 프로그램을 얘가 저절로 매일매일 생성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개인화된 재활치료.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것도 이거를 토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음성으로 이제 난청, 인지장애, 스트레스 환자들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거를 성공을 했죠. 저희가 지금 인증 가고 있고 이제 일부 이제 웰니스 디바이스로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래요, 저 일찍 찾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서 아 그렇네, 일찍 찾았으면 내가 뭘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DTX 쪽을 또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꿈이지만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기대가 되고요. 분명히 특히 인지 이런 훈련 같은 경우는 난청인만이 아니고 뭐 치매나 여러 가지에 어디나 다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40, 50대 분들이 사용하면 좋죠. 왜냐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대, 30대만큼 머리가 획획 돌아가진 않거든요. 당연히 나이 들면 그런 건데 이런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50대, 60대가 돼도 피지컬은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30대, 40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특화된 뇌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퇴행을 막을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엑서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을 이제 염려해서 그냥 피지컬 트레이닝, 그렇죠. 뭐 근육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뇌 근육도 발달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네요. 네, 왜냐하면 다들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신체적인 질환보다도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공포 속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일반인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난청 환자들의 인지를 좋게 해준다면 정상인 환자들의 인지는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일반인들도 그 뇌 근육을 그럼요. 그래서 치매 예방 크게 세 가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꾸준한 운동. 대부분 소근육 꾸준한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인병 예방.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시다시피 잘 드셔야죠. 그렇죠. 영양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두 달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그게 있네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하셔야 되고, 뇌는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뇌 운동이네요. 알았습니다. 정말 난청과 연관돼서 치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또 우리 그 난청이 없고 일반 사람들도 보면 실제로 이런 인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인지가 퇴행하는 건 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건망증. 저희,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먼저 만든 보이스 체크라는 앱이 있는데 이미 이제 출시가 돼서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다 보면 저희가 인덱스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몸무게가 얼마고 내 당 수치가 얼마인 것처럼 나의 뇌 인지 지수, 즉 뇌 건강 지수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숫자를 알려드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50대 정상 수치, 60대 정상 수치, 70대까지 저희가 정상 수치를 임상에서 확인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시게 되면 저희가 수치를 드리고 나이에 따라서 정상에서 오히려 정상보다 좋으신지, 정상 정도이신지, 정상보다 조금 못하신지 저희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유니콘 기업으로 보험 나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또 100개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공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 신정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기사람, 심상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앱을 개발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